그 안에서 반도체도 옥석 가리개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시장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전일보다 9.28포인트 하락한 채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19포인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가 8거래 연속 거래대금 1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8만 800원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 24일 이후로 다시 8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66% 약세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36%의 약보합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약세, 여기에 삼성 SDI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전일장 하락이 컸던 대형주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HPSP죠. 알테오젠은 20만 7,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HPSP, 전일 예스티와 비교된 상반된 주가는 보였는데 오늘은 3.88% 강세. HPSP뿐 아니라 동진세미켄, 가온칩스, 제주반도체, 반도체주 내에서 오늘장 불기둥을 보여준 종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리노공업은 0.98% 상승한 25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테마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주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항공주도 뜨거웠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는 대형주보다는 LCC, 저가 항공주들의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진에어가 6.91% 강세를, 티웨이 항공도 6.11%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최근 저희 마감 브리핑에서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이야기 자주 들려옵니다. 그만큼 이쪽 관광 섹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내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4분기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국제선 여행객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달만 놓고 봤을 때 국제선 여행객 수가 약 72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8%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 740만 명대였던 걸 비교해 본다면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황이죠. 돌아온 여행의 민족이라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수요 부분의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 확대 기대감은 높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소비는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요, 금융위기, 외환위기, 팬데믹과 같은 정말 굵직한 위기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매번 여행 수요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씀씀이가 좀 작아져도 여행을 가려는 욕구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운임의 경우에도 피크아웃 우려를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운임 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공급 역시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항공주, 여행주들의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할까 궁금한데요. 변영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실적 기조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기조에서 보면은 이 노선에 대한 회복률을 봤을 때 중국이 노선 회복률이 40%대,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75%대, 일본은 약 90%대였는데 올해 증편과 신규 취향 노선들에 대한 이 합산들을 좀 더 해본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한 65% 정도 노선이 회복될 수 있고요. 동남아시아는 한 90%, 그리고 일본은 거의 100%까지 채워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될 수 있는 실적 기조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일본의 쇼크 증후군 때문에 일본발 수요가 좀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4월 달에 예매율을 보면 거의 90%에 대한 노선 예매율이 다 찼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4월에 일본, 그리고 이제 5월에는 황금 연휴 특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과 8월에 이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 안에서는 상반기까지 실적 기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호실적도 예상이 되고 여기 더불어서 엔저 현상 속에 여전히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 또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제주도 입도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주 내 면세점이라던가 카지노주, 관광주들의 오름세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관광객도 늘어나고 많이들 나가고 들어오고 여행 항공주 쪽에서 조금 더 담아보고 싶은데 돌파 가능한 기대주, 변영희 대표가 선택한 종목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 LCC 항공사들은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실적 기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유입 관점에서는
좀 미미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에서는 이 CJ를 좀 보고 있습니다. CJ 경우에는 사실 올리브영 매출에 관련된 기인도가 굉장히 크고 있고 최근에 이 글로벌 최대 이 화장품 편집샵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퇴출이 됐죠. 스스로 철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반사 수익에 관련된 영업 이익에 대한 증익 효과는 약 한 20% 정도 이상의 어떤 반영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통계가 좀 나고 있고 아직 이 IPO에 관련된 일정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CJ의 경우에는 올리브영에 대한 외형 가치를 확대시키고 난 이후에 반드시 좀 상장을 하겠다는 관점 이 부분은 우리가 CJ를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야 된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화장품주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올리브영을 갖고 있는 CJ가 그 안에서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 보시죠. 화천기계, 조국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이죠. 전일 대주주의 매도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10%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 엔젤 로보틱스는 상승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오늘장 8.08% 내린 6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로는 세트랙 I를 살펴볼게요. 오늘 장의 주가 크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리포트가 나왔죠.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랍니다. 오늘 종가는 17.49% 크게 오른 43,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성 이사님, 네. 오늘 세트랙 I의 그 리포트 어떤 내용인지 사실 그렇다고 우주항공주들이 다 간 건 아닌 게 조금 전에 봤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하락 특징주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무언가 좀 차별화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도 있고 저는 가장 핵심으로 본 게 자체 위성 발사 부분을 좀 높게 삽니다. 이게 보통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은 딱 1년에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설을 하거나 그랬을 때 캐파가 딱 그 구조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그와 균등하게 좀 발생하는 면이 있는데 자체 위성 발사 부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에 대한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구조는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여기에서 좀 새롭게 증설을 해 나가는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 잔고를 놓고는 긍정적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게 좋았을까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한 10% 이상, 가격으로는 48,000원 정도 가격 저항까지 더해서 함께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48,000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시장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 수급이 빠져서 가격 조정이 35,000원 이런 가격대까지 나타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좀 시간을 중장기로 봐도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차은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주항공이죠. 오늘은 세트랙 I가 그 안에서 가장 돋보였는데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국내 개인 투자자뿐만은 아닙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의 이 우주항공 산업을 눈여겨보고 있죠. 여기에 정부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2024년에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그냥 여기에 돈을 투입한다라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올해 임무에 올해 9,923억 원을 투자하고 여기서 전전 놀랐습니다.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한다. 보탬이 되겠다.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조금 전에 다뤄봤던 세트랙 I도 있고요. AP위성, 인텔리안테크,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AP위성은 인공위성에서 국산화를 주도하는 선두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고 인텔리안테크는 저궤도 위성 사업으로 부각을 받았죠. 한국항공우주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주항공청 산하기관 합류로 인해서 정부 정책, 특히나 정부의 지원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성 이사님, 네. 이 안에서 우주항공의 돌파를 기대한다면은 오늘 봤던 세트랙 I뿐 아니라 같이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AP위성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단말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세트랙 I가 늘었던 수주 잔고 규모처럼 같이 이 비례해서 좀 수주가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기반의 AP위성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컨택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트랙 아이와 AP위성, 컨택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내일을 위한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변영현 대표님, 네. 넥스트 정연 돌파주 무엇으로 갖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준비했는데요. 네. 어제 북미 GPU 제조사의 동박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이슈가 있었고 이 북미양 GPU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좀 했고요. 오늘 시초에도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장중 15.4%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3.3% 상승폭을 좀 축소시킨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실적 이외의 관점에서 북미양 동박 공급에 관련된 이 구체화된 어떤 일정이라든가 공급량들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시공시에서도 좀 밝혔던 것처럼 이 인적 분할에 관련된 이슈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정된 일정, 현재 뭐 동박 사업 부분과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분리를 통해서 이 각각의 사업 부분별로 이 경쟁력들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관점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단기적 이슈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좀 고려해 본다면 아직 추가 상승이 여러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에 대비했을 때는 2차 전지형 동박 공급에 관련된 이 업황은 부분적인 이익 훼손이 그래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단기적 수급 측면들을 보면 저는 단기적 목표가 25,500원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 15,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 AI 가속기용 동박 납품 소식 때문에 크게 올랐던 솔루스 첨단 소재를 내일 다시 공략해 보겠다 시가 공략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성 이사님의 시초가 공략주인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글로벌 텍스프리 저희가 앞서서도 여행객 수요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주가가 올랐고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매도할까요? 아니면 2차 목표가를 만들어 볼까요? 2차 목표가는 뭐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더 높여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긍정적일 수 있고 3월에 뭐 데이터 같은 경우 대입을 해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연속성은 1분기, 2분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상향을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그러면 5,900원 정도로 상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의 5,400원 목표가는 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정도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5,900원으로의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뒤를 이을 오늘의 종목은 무엇인지요? 내일 저희 한번 수익 어떤 종목으로 내볼까요? 종목은 그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갖고 왔습니다. 제너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충분히 중소형주 쪽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웨이퍼 검사 쪽에서 후공정단의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은 경우 고객사의 신규 번더에 진입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장비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주가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기본으로 한 120억 정도 돼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00억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부담도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5,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최근에 지지 나왔던 가격이 깨지는 13,6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로 내일장을 또 돌파해 보겠습니다. 제너셈이라는 종목 선정해 주셨어요. 두 분의 종목 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